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집값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짧게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트리마제 100억까지 가고 상계 주공아파트 2억 1억까지 가서 100배 차이 나냐? 앞으로 계속 오를 때만 오르냐? 이대로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네 의견은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정규 강의 13기는 내일 모레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저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거의 일단 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제 생각과 비슷하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짜 할 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할 말 다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메일로. 그겁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역대급 집값 급락 속 상위 20% 초고가 아파트 고고 양극화 계속이에요. 오르는 아파트만 계속 오르고 있다. 내리는 아파트는 계속 내린다. 여러분들이 뭐 김포나 인천이나 양주나 최근에 뭐 광명시나 아니면 아래쪽에 화성이나 수원이나 대구나 세종시를 가보시면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몇 군만 들려도 알 수가 있어요. 손님이 없어요. 월세도 잘 안 나가요, 사실. 월세, 전세, 매매 손님 다 없어요. 시장이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기사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걸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봐라, 지금 내리는 지역들도 있지만 오르는 지역도 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 제가 했던 얘기기도 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 안다. 이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는 앞으로 언젠가는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이 양극화가 돼서 계속 간다는 거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했을 때 나쁜 선택일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강남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전 집을 사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이분들이 틀린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남 사람들은 돈이 썩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는 걸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언어예요. 이건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부자들은요,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평균을 내보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부자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 또는 노력을 조금만 해도 돈을 굉장히 쉽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이 돈이 굉장히 많거나 돈을 별 개념 없이 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지독해요. 있는 놈이 더한 게 아니고요. 더한 놈이 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 그분들이 지금 집을 산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얘네가 이걸 왜 사냐는 거죠. 사실 인터뷰를 딴 적이 없잖아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초고가 아파트 몇십억짜리, 몇십억도 아니에요. 막 100억, 200억짜리 정말 비싼 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집을 왜 살까? 이게 더 중요해요. 강남에 비싼 집을 샀다, 양극화가 벌어진다, 앞으로 어디 뭐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강남을 따라가는 거다, 아니면 이제 강남도 넘어진다,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다양한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에 가보고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강남이랑 강북이랑 경기권이랑 광역시랑 지방도시를 비교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초고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왜 살까요? 1. 갭 투자. 2. 월세 수익을 노린 선제 투자. 3. 실거주. 3번이에요. 거의 다 사서 들어가려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최고가를 주고 사느냐? 제가 영상들에서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집을 저가에 던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뭐 비과세를 택하는 거다, 다주택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주택자가 좀 많아요. 이제는. 심리가 아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갔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다주택자가 던지는 그 시세 때문에 내 집을 던지는 분들이 나오는 단지도 있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미래를 못 맞추는데.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완전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어떤 사람이 싸게 판다라고 얘기하기 혼동스러운데 제가 만났던 물건들 그리고 제가 산 물건들은 다주택자였어요. 그냥 던지는 매물. 예전에 반값 이런 거 그냥 다주택자인데 얼른 팔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던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단지는 어떨까요? 다주택자,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사놓은 곳들이 많은 곳, 단지 수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은 어떨까요? 맞아요, 여러분. 거기는 금매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 그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체력이 빵빵하니까 뒤에 사람도 비싸게 사는 곳, 그들만의 리그, 초고가 아파트 단지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강남 4구까지 펼쳐봤을 때 금매가 있는 단지가 있어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겨서 들어간 거예요. 전세가를 끼고 들어갔던 대출을 끼고 들어갔던 어떻게든 들어간 곳, 거기는 금매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곳 있죠. 그런 데는 금매가 별로 없어요. 단지별로 되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금매가 나오기 어려운 곳 중에서 실수요, 부자들이 진짜 내가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은 사실은 이 금매를 잡기가 어렵죠. 첼리투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한남동에 있는 고급 주거단지 있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금매가 있나 없나. 자, 여러분. 첼리투스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구 이촌동에 첼리투스 있잖아요. 그 렉스 아파트가 재건축한 거 있잖아요. 그 왕궁 옆에 걔네가 지금 가보시면은 실거주 수요가 높으니까 공실, 빈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놀랍게도 전세를 내보내기도 뭐하고 안 팔려서 매도가 안 돼서 공실이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한강뷰 보이는 아주 좋은 아파트가 공실로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나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집들을 둘러보고 왔는데 공실이 있는데 가격을 낮추느냐? 안 낮춥니다. 그냥 가지고 갑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돈이 빵빵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투자자가 좀 있어요. 있더라도 얘네가 체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죠. 투자자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돈이 많아요. 또 얘기가 다른데 투자자가 많지 않은데 다 체력이 약해요. 그럼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체력을 가지고 샀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 나오는 건 자동으로 추려서 보시면 돼요. 뭐냐? 투자자, 체력이 약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단지 중에서 실거주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들은 최고가 신고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 실거주도 아니에요. 실수요, 한 채 투자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자산가, 그분들은 사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이분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시장 지옥장이에요. 뭐 하락이 아니다, 지금 침체가 아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 같은 지옥장이 나쁜 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투자자가 많이 안 들어왔고 체력이 빵빵한 사람들끼리 있는 그들만의 리그, 거기는 괜찮아요. 다만 세금을 많이 내죠. 웃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갭 투자나 투자용으로 여러 채를 산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나가보시면 그들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 구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분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식을 하나, 비트코인을 하나, 어떤 게 있어요? 이 빨래질이라 그러잖아요. 턴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은 체력이 안 되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던지고 있어요.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서 올라올 거가 아니라 여기가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든 말든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여기는 괜찮다는 거죠. 자산가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좋은 선택이에요. 왜?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고 있는 단지, 그분들이 매수하는 단지는 괜찮을 거라는 어느 정도 증빙 자료가 있는 거니까. 그 와중에 그분들은 체력도 될 테니까. 하지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직접 물어보시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걸리고 진통 시간을 거치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이 털려나간 다음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이 된다면 지금처럼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장을 앞으로 다가올 걸 예상하고 미리 대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나가면 나갈 맛이 안 나죠.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나가보면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인기 많은 아파트 단지, 주요 단지 여러분 가보시면 공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그냥 체력이 되니까 안 던져요. 그런데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은 곳,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규제나 금리나 이런 걸 따져보시면 체력이 안 되면 지금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레버리지나 리스크를 끼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팅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땐 진짜 욕하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겠죠. 알아요. 미울 수 있는 거 아는데 어쨌건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안 부회사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박수 치시는 분들은 항상 밑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겠죠. 뭐라고 할 제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 참 슬프죠. 그런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 표를 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 과연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안심해질까?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해요. 더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못 올라가게 끄집어내릴 테니까. 어떤 단어든 달겠죠. 투기꾼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사재기라고. 그런데 한국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선착순인데. 내가 서울대를 가면 너는 서울대를 못 가죠. 내가 서울대를 가면 넌 연세대를 가야겠죠. 그런데 서울대가 연세대보다 좋으니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주택을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다 풀어져가지고 남아 돌 때까지 지어 올릴 수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거를 누굴 욕해야 될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대 증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들이 아니 투기꾼 욕하는 것도 좋은데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공부하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교육하는 애들만 좋잖아요. 저도 했었으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학을 더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부작용은 있겠지만 어쩌면 해결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해결법은 없어요. 그런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층을 죽여놓으면서 이런 시장을 만들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어떻게 된 게 지금 박수를 받고 있죠.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초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아래쪽에 사람들만 죽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시장을 대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